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재혼하시겠다니요? 그것도 자식이 둘이나 있는 호랩이랑? 내가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니? 그쪽도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나처럼 혼자인데. 어머니, 저희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생판 모르는 남하고 싸우게 생겼잖아요. 싸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유산 싸움 말이에요. 너, 지금 그러면 고작 돈 때문에 이 어미 재혼을 반대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앞에서? 예, 그래요. 저 어머니가 잘못된 결정하시는 거 볼 바에는 차라리 불효자를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사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에 사시는 조미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사연을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자식들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말씀이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할머니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응원의 한마디, 따끔한 한마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60살 되는 조미자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저 같은 일을 겪는 다른 분께 도움이 될까 싶어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남들보다 비교적 빨리 결혼했습니다. 18, 세상 물정 모르는 꽃다운 나이였죠. 그래도 나름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상했고 둘이 사는 재미도 좋았습니다. 그마저도 아이들이 생기는 바람에 오래가지는 못했지만요. 첫째, 둘째, 셋째 모두 아들이었습니다. 사내아이 셋을 키우는 것은 버거운 일이었지만 한 해가 다르게 크는 아이들을 볼 때면 엄마로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남편에게는 심각한 결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같이 마시는 술이 문제였죠.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서글서글하고 성격도 좋았지만 그놈의 술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들 셋만 덩그러니 남기고 말이죠.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 막내가 그러더군요. 아빠 어디 갔냐고. 아들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었기에 저는 엄마로서 힘을 냈습니다. 이를 악물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겹게 돈을 모아서 차린 것이 바로 10평짜리 분식집이었습니다. 자그마한 가게였지만 세 아들을 키우는 데는 모자라 먹는 곳이었죠. 저희 상황이 좋아진 건 뜻밖의 계기였습니다. 당시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집에는 남편이 증권가에 다니는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분식집에 와 자기 친구들하고 신이 나서 무언가를 떠드는 겁니다. 자세히 귀 기울여 보니 조금 있으면 반도체 주식이 뜰 거라며 삼성전자를 사라고 하더군요. 정작 그 친구들은 여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죠. 해서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모았던 쌈짓돈으로 삼성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앞길이 워낙 막막하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산 거였죠. 그런데 웬걸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해서 돈이 생기는 대로 주식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한창 비쌀 때 팔아서 그때 분식집을 하던 3층짜리 허름한 건물을 살 수 있었죠. 요즘과는 다르게 건물값이 저렴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건물값은 오르고 분식집도 잘 되었죠. 아들들은 모두 대학에 진학해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 사이 여러 차례 주변을 통해 재혼 권유를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다 큰 자식 보기 부끄럽다는 게 이유였죠. 하지만 실은 또다시 사별할까 무서워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또다시 잃기는 정말 싫었거든요. 건물세로 들어오는 돈은 모두 자식들이 필요할 때마다 아끼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는 집 사는데 보태고 사업하는 둘째는 사업자금으로도 도와주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에도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자식들이 자랑스러웠고 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온갖 필요로 제게 손을 벌릴 때마다 저는 거절하지 않았죠. 화수분처럼 말이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 마냥
부모로서 제 마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하루 주요 일과는 건물 앞을 청소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 건물이니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겨서이죠. 해서 보통 사람들은 제가 건물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할머니 정도로 생각하죠.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건물 앞을 청소하려고 하는데 웬 덩치 좋은 아저씨가 먼저 빗자루질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군가 싶어 자세히 보니 나이도 저랑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신가 싶어 조심스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건물 1층에 새들어 있는 커피가게 주인 청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청년이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던 아저씨에게 아버지, 이제 그만하고 들어오세요. 제 건물 앞을 청소하는 아저씨의 정체가 1층 가게 청년의 아빠였던 겁니다. 저로서는 다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층 청년이 젊긴 했지만 그 아버지가 저리 젊고 건강하다니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젊을 때부터 운동으로 몸을 단련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를 알아본 청년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재건 씨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장재건, 3년 전 사별했고 저보다 1살 위더라고요. 저희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정말 금세 가까워졌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1살 나이 차이에 통하는 것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재건 씨는 정말 반듯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먼저 무엇을 먹을지 물어봐주고 제 입맛에는 맞는지 신경 써주었어요. 이런 친절함이 싫지 않았으니까요. 나이 들어 이런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상황이 급변한 것은 아들들이 제 연애를 눈치챈 후부터였습니다. 정말 어딜 가서도 못한 이야기였는데 말씀드리기가 주저스럽네요. 하지만 혹시나 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면 용기를 내어보시라는 마음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건물 앞을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둘이 빗자루질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보인 것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저희를 노려보고 있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누군지 궁금해하는 재건 씨에게도 제 둘째 아들이라고 하자 그도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늙은이가 둘째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런데 웬걸. 둘째 아들이 다짜고짜 재건 씨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뭘 뜯어먹으려고 이러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광경입니다. 다행히 재건 씨는 차분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뜯어낼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둘째 아들은 눈이 돌아도 단단히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녀석은 계속해서 재건 씨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곁에서 말리자 오히려 저에게도 성을 내더군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니 대체 뭘. 이른 아침부터 나타나 공개적으로 엄마를 망신주는 녀석이 뭐가 그리 억울한 걸까요? 하지만 둘째는 정말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버젓이 있는데 새 남자를 집에 들이시다니요?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 이제 나는 연애를 하는 것마저도 자식 눈치를 봐야 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나의 연애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건 씨가 자기 멱살을 잡고 있던 둘째의 손을 거칠게 풀더니 호통을 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에게 무슨 말버릇인가? 지금까지 재건 씨는 멱살을 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재건 씨의 강한 완력에 놀란 것인지 둘째는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녀석이 금방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집안일에 당신이 뭔데 끼어드는 거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남자나 밝히는 게 부끄러운 짓이지 내가 뭐가 틀렸다는 거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을요.
아이들 개성이 강하긴 하지만 누구 하나 모자람 없이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재건 씨도 상상을 초월하는 둘째의 언행에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변 사람들 보기 무섭다며 그만 건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저와 재건 씨가 건물로 향하자 둘째가 곧바로 쫓아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둘째를 밀어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부끄럽다며 어미 건물에는 왜 오려는 거니? 저로서는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원래라면 내가 후레 자식을 키웠다며 뺨이라도 한 대 올려치고 싶었지만 꾹 참은 것이죠. 그런데요, 둘째의 언행은 여전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게 왜 어머니 건물이에요? 저희 건물이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순간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다시 한번 말해봐라. 이 건물이 왜 내 건물이니? 내가 평생을 피땀 흘려 올린 것인데. 물론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나누어 가질 수 있겠다만 그것도 순전히 내 뜻에 달린 것이지.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둘째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이미 형하고 동생이랑은 합의를 봤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이 건물은 저희 셋이 나눠 가질 겁니다. 1층은 첫째 형이, 2층은 제가, 3층은 막내가 갖기로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남의 재산 탐내지 말고 빠져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악이라도 지르고 싶었는데 목구멍이 턱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둘째는 지금 단순히 제가 연애를 해서 이 난리를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나눌 재산이 혹여나 재건 씨에게 갈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둘째의 말을 들어보니 이건 단순히 녀석만의 생각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셋이 자기들 몫을 나누고 있었다니요. 이건 폐륜이자 평생 자기들을 위해 헌신해온 어미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오라가 치밀어 울고 싶었지만 둘째의 말에 뻥 뚫려버린 가슴이 시렸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게. 그러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걸세. 제 상태를 확인한 재건 씨가 저를 대신해 둘째에게 경고했습니다. 둘째는 당신이 뭔데 나서냐며 한 차례 더 난동을 부렸지만 제가 조용히 재건 씨의 손을 붙잡자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마지막까지 이죽되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곧 형하고 막내도 데려와서 이 꼴을 보여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저희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네요. 당장 나가 라고 하고 싶었지만 힘이 없어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쓰러지듯 집에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만 믿고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처음으로 후회스러웠습니다. 곁에서 재건 씨가 저를 간호해 준 덕분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폐륜적인 행동에 상처받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곁에서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한다며 죽도 쑤어주며 간호해주는 재건 씨가 있어서 마음이 안정되어 갔어요. 그때 재건 씨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행복의 단맛은 금방 사라졌고 둘째는 자기가 한 말을 지켰습니다. 기어이 삼형제가 제게 온 것입니다. 아들들이 온다는 소식에 재건 씨는 제 곁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망신을 당하더라도 당신 혼자 힘든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면서요.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게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믿음직한 첫째와 사랑 많은 막내를 내심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녀석들은 모두 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다소 별난 구석이 있는 둘째와는 달리 저를 믿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언제나 일 처리가 신중하고 진중하던 첫째가 저에게 찾아와 내민 것은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녀석은 무감정한 눈동자로 저를 죄인처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재혼을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에 사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게 뭔데 그러니? 저의 물음에 첫째는 대답 대신 서류의 제일 위에 적힌 글씨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건물에 대한 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아들들에게 넘기라는 것이죠. 저는 어이가 없어 그저 눈을 끔뻑였습니다. 점차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려는 찰나 막내가 보였습니다. 너도 형들하고 같은 생각이니? 제발 막내만은 다른 생각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애써 시선을 피하더군요.
녀석도 형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담함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가 후레 자식을 키웠구나. 나지막이 읊조린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을 들은 둘째가 대뜸 화를 터뜨렸습니다. 지금 저희더러 후레자식이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저희가 어머니 때문에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한다고요. 곁에 있는 재건 씨의 주먹이 부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진작에 나서고 싶었겠지만 제 자식들이라 참았던 것이겠죠. 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 종이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들이 보는 눈앞에서 쫙 잔인한 소리가 나게 찢어버렸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제 눈앞에 휘날렸습니다. 새 아들이 곧바로 난리를 치려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걸 용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새 아들을 둔 엄마는 방금 죽고 없었으니까요. 둘째야, 나더러 정신을 차리라고 했었니? 서늘한 제 말투에 상황이 일변한 걸 깨달은 건지 둘째가 우물쭈물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녀석이 가소로워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를 대체 뭐로 보고 이 셋이 쪼르르 몰려와 겁박한 것일까요? 그저 늙고 병든 어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자기들이 협박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건물을 넘겨줄 바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 바보라면 젊은 나이에 과부 소리 들어가며 새 아들을 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늙고 병들어 판단력이 흐렸다면 제가 지금껏 이 건물을 유지하고 당당하게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셋에게 줄 유산은 단 한 푼도 없다. 라고 말이죠. 이 말에 충격받은 아들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 아니야. 너희들이 모든 걸 자초한 거다. 너희 세 녀석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어미의 재산을 탐내서 겁박하고 소리를 질렀지. 그러고도 너희가 어떻게 날 엄마라고 부른단 말이니? 그러고도 어떻게 나에게 당당하게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장한단 말이야. 제 말에 새 아들들은 모두 입을 꼭 다물 뿐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어디 하나 오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째, 이 녀석은 오기로 똘똘 뭉친 것 같았습니다. 녀석이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런 늙은 제비한테 속아서 노년에 사기 결혼 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당장 녀석에게 호통을 치려는데 재건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다 못해 아들들과 싸우기라도 하려는 걸까? 걱정되는 마음에 재건 씨를 바라보는데 재건 씨의 얼굴은 무섭도록 차분했습니다. 그건 둘째의 주장처럼 늙은 제비의 비굴함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재건 씨는 차분히 자기 주머니 속에서 차키를 꺼내 책상에 놓았습니다. 고급 외제 자동차의 차키였습니다. 저는 평소 재건 씨와 동네를 산책하는 데이트만 했기에 차를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재건 씨도 딱히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고요. 재건 씨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여줄 게 이것뿐이라 미안하군. 하지만 난 자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야. 비굴하게 여자 등골이나 빨아먹는 사람이 아니란 말일세. 나에게도 건물이 있네. 번화가에 총 10채가 있지. 2개 빼고는 자식들에게 물려준 상태라 내가 굳이 살피지는 않네. 이 집 1층에 새 들어있는 아들도 그 건물주 중 하나지. 녀석은 날 닮아 부지런한 게 장점이야. 덕분에 건물만 관리하고 살아도 되는 인생이지만 체인점 사업을 하는데 이쪽 상권을 알기 위해 1층에 들어온 걸세. 미안하지만 말이야. 만약 나와 그대들의 어머니가 재혼하게 된다면 객관적인 재산은 내 쪽이 훨씬 많을 걸세.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재건 씨는 제게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재건 씨도 혹여나 저를 자식들이 오해할까봐 미리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같은 일을 겪는 입장이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진실을 들은 자식들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게 보였습니다. 첫째는 재건 씨의 말이 진짜인지 검증하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재건 씨는 당당한 표정으로 건물 주소를 알려주며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 확인을 하라고 답했습니다. 새 아들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에 첫째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어머니와 재건 아저씨께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재건 씨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도 진작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들들을 용서하고 잘 지내면 되지 않겠냐는 모성이 제 가슴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꾹꾹 눌렀습니다. 이미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으니 말이죠. 저는 차갑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너희들 엄마는 진작에 죽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알고 살아라. 전화 너머로 첫째가 애걸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냈습니다. 그 애걸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재산을 향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재건 씨와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나이도 나이인 만큼 거창한 결혼식보다는 조용한 시골에서 소박하게 치르고 싶은 게 저희 둘의 소망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행복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조미자 할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솔직히 저는 들으면서도 정말 멋진 어르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0대의 젊은 나이였기에 가능한 결정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심상이 떠오르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셨는지 아니면 속 시원하셨는지도요.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저희에게 소중한 사연 전해주신 조미자 할머니께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앞날에 항상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